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강사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 정의를 위한 그 두 번째 시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 2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용 보시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만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다면은 오늘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정치적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저번 시간의 물음과는 달리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유주의하고 공동체니까 자, 보이시죠? 단어 안에 이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의 의미가 뭘까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중요한 거.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당연히 개인의 이익이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공동체. 역시 공동체란 단어 뜻은 또 뭘까요? 어떤 목표나 문화를 같이 하는 집단.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어떤 목표나 문화나 역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는 집단. 집단이죠. 따라서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를 단순히 암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문과지 않습니까? 사회는 문과, 글, 문. 그러니까 글의 의미만 잘 파악하신다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단어 뜻 다시 한번 분석하고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밑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개인선을 실현하는 거. 비슷한 것으로는요, 여러분 사익이라는 게 있어요. 사익. 바로 개인의 이익이죠. 그래서 개인의 선을 추구하고 사익을 실현시키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지.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근거를 잡아봐야겠죠. 그럼 왜 개인선을 실현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사회지? 자, 그 근거를 잠깐 보신다면, 자, 의미라고 썼지만은요, 이게 이제 근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근거. 자, 인간은 무슨 존재? 존엄한 존재랍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가장 소중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답이 바로 나오시죠. 개인하고 사회를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소중? 개인이 소중.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는 불과할 뿐이야. 뭐에 불과? 개인들의 합.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개인들이 없으면 사회는 존재하지도 않아. 따라서 개인들이 있어야 사회는 탄생하지. 따라서 사회는 개인들 합에 불과해. 그래서 개인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왜 개인이 또는 인간이 가장 소중할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인간은 합리적 이성. 소중한 이유 나왔네요. 왜 개인이 소중한가 봤더니만 사람은 뭔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성을 갖고 있다. 이성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어떤 합리적인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그래도 가장 뛰어난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따라서 인간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요. 사람은 바로 합리적인 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그래서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율적. 자자가 스스로 자, 다 알죠? 율자가 기준율.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움직이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소중하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죠. 그 이성이 있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인간,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공부할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은 특징이 자아 정체성 형성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아 정체성 형성은요. 바로 개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자, 자아 정체성은 또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게 거울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쯤 됐을 때 이제 거울을 보면 아, 저게 나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런 걸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직 자아 정체성이 완벽하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친구 꿈이 뭐예요? 뭐 대통령이요, 뭐 서울대 갈 거예요, 뭐 이런 꿈 꾸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 싹 빠지죠. 왜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서 그래요, 그게. 대통령 관심도 별로 없고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뭐 제가 또 되겠습니까? 조금 뭐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 왜요? 바로 자기는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자유주의 철학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아 정체성 형성을요. 개인이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살짝만 정리. 자, 어쨌든 여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린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공동체 어떤 목표나 역사를 같이 하는 집단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사회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바로 공동선실현 또는 공익실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렇죠.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질문에 바로 공익실현이 우선시해야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미를 보시면은 역시 또 근거를 잡아야겠죠. 예. 그 의미를 보시면은요, 공동체 가치와 역사, 전통 규범을 중시한다. 공동체 가치를 중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공동체가 발전할 때 개인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답은 나왔죠. 사회를 더 우선시하겠죠. 집단이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은요. 거의 나라를 무장단체 탈레반한테 뺏겼죠.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도 굉장히 힘든 절체절명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를 뺏기고 집단을 뺏기니까 거기 있는 개개인들은 와 정말 생존권 보장이 어려운 겁니다. 자유는 신경도 못 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동체가 발전할 때 개인의 권리도 문정될 수 있다, 보장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공동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책임, 의무를 부여받고. 자, 제 이름은 김승범이지만 여기 와서는 김승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신은 통합사회를 강의하는 강사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 책임과 의무는요. 통합사회를 열심히 강의하는 게 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럼 프리클래스 안에서 제가 그걸 부여받았죠. 당연히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야죠. 그러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상 찍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요. 공동체, 전통과 가치입니다. 자, 제 모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 즉 저의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현재 모습이 만들어져 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지배했다는 거죠. 개인보다 사회, 집단이 우선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집단이 A라는 것을 멀리하랍니다. 어떠한 집단이 A라는 것을 반대하랍니다. 그게 이제 그 집단의 가치관이에요. A를 사지 마. A를 멀리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지금 A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내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내가 A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A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이 나에게 A라는 것을 멀리하고 A라는 것을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주입했기 때문에 A를 싫어하는 내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에 내 모습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집단이 나에게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통과 가치가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자유주의는 당연히 개인의 이익,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그 다음에 공동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는 어떠한 국가가 가장 정의로운 국가냐?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국가가 최대한 정의로운 국가다. 자유로운 선택권. 자, 두 번째,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가치죠. 집단의 가치. 그 집단의 가치를 개인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치적 색깔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노 재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 재팬, 이 집단의 생각이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생각이 반일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본 또는 일본 제품을 좋아한다면 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자유주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나 삶을 강요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사례만 든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계입니다. 자, 이 자유주의 한계,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을 너무나 강요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너무나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아니, 왜요? 바로 이기심 때문이죠. 그렇죠? 개인의 권리가 너무나 강화가 되면은, 그렇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습성이 강해질 겁니다. 우리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이기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가끔씩 지하철 타면은요, 왜 그 이어폰 꼽지 않고 그냥 사운드가 나오는 그 핸드폰을 들고 드라마 보는 어르신들 계세요. 그렇죠? 와, 정말 대박. 이기심의 와, 최고봉.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써.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지하철 타서 이렇게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방 끌어안고 자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옆에 그런 아주머니나 아저씨 딱 앉아 계시면 와, 정말 흥분돼요. 화나요. 자, 다른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갈등과 위기를 유발하여 공동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기심이 너무나 강해져서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사례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유지의 반대말 공유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쓰는 땅 공유지.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공유지를 함부로 쓰게 되면 공유지가 파괴돼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땅이 된다. 그래서 그 땅이 파괴되는 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 이기심의 말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살짝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공동체주의입니다. 자,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동체주의는요. 바로 국가는 개인의 공동체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요, 오히려 개인의 역할보다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는 개인에게 올바른 규범을 정립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개인에게 공동체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 이거랑 완벽하게 지금 반대 모습 보이는 거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한계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공동체의 가치관을 너무나 강요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바로 사회
주의 또는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할 우려, 집단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이라든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거죠. 카미카제. 그렇죠?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집단주의를 흐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공동체주의는 당연히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철학자와 공동체주의를 주장했던 철학자, 이 두 사상가에 대해서 살짝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